디아스포라를 향한 하나님의 꿈 GBS 글로벌 투데이와 함께합니다. 글로벌 투데이 뉴스, 미국과 한국, 전 세계 뉴스를 종합해서 보도해드립니다. 진행의 진미입니다. 미 연방 상원은 17일 미셸 박스틸 항공명은 박은주입니다. 미셸 박스틸 전 하원의원을 차기 주한 미국 대사로 공식 인준했습니다. 이로써 스틸 대사는 오바마 행정부 시절 성 킴 전 대사를 이어 한국계 미국인으로는 두 번째로 한국 주재 미국 대사로 부임하게 됐다고 NNP 뉴스가 보도했습니다. 그녀는 전통적인 외교관 출신이 아닌 정치인 출신이란 점에서 미한 동맹의 미래가 우려된다는 상황에 비춰 남다른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상원은 찬성 55표 대 반대 39표로 스틸 지명자를 주한 대사로 공식 인준했습니다. 민주당 소속인 팀 케인, 진 샤인, 그리고 무소속의 킹 의원이 공화당 의원들과 합세해 찬성표를 던졌습니다. 하지만 같은 한국계 미국인인 앤디 킴 상원 의원은 반대표를 던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앞서 5월 20일 진행된 인사청문회에서는 스틸 대사의 자격 문제를 거론하기보다 한국 정부에 대한 우려사항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특별히 상원 의원들은 한국 정부가 약속한 3,500억 달러 대미 투자를 어떻게 이행할 것인지에 대한 세부 사항에 큰 관심을 보였고 한국 아연을 비롯한 미국 투자 프로젝트를 최우선 순위로 지원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한국 전쟁 당시 월남한 북한 출신 부모를 둔 스틸 대사는 1955년 서울에서 태어나 외교관인 부친을 따라 일본에 갔다가 1975년 미국으로 왔습니다. 그녀는 캘리포니아주 조세 형평국 선출위원, 오렌지 카운티 슈퍼바이저 등을 역임한 뒤 지난 2021년부터 4년간은 공화당 소속 연방 하원의원으로 세입세출위원회와 대중국 공산당 특별위원회 등에서 활동한 바 있습니다. 스틸 대사는 트럼프 대통령으로부터 임명장을 받은 즉시 서울에 부임할 예정입니다. 미국과 이란이 종전 MOU 이행에 들어가며 60일간 비핵화 또 제재 해제 협상을 시작했고 미국은 대이란 해상 봉쇄를 해제했습니다. JD 벤스 부통령은 18일 백악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란과의 종전 양해각서 MOU에 따른 60일간의 협상 기간이 6월 18일부터 공식적으로 시작된다고 말했습니다. 몇 가지 주요 포인트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면요. 들으신 것처럼 협상 기간이 8월 16일까지네요. 60일이면요. 협상 의제는 이란 비핵화, 대이란 제재 해제, 호르무즈 해협 정상화, 미국은 대이란 해상 봉쇄를 해제했으며 군함은 감시 차원에서 계속 주둔하게 됩니다. 당초 19일 스위스에서 예정됐던 후속 협상 및 서명식은 연기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미국은 이란이 약속을 이행해야 경제적 보상이 가능하다고 강조합니다. 벤스 부통령은 이스라엘이 MOU를 존중할 것을 촉구하며 레바논 공격의 자제를 요구했습니다. 공식 MOU 외에 추가적인 비공식 신사협정이 존재할 수 있음도 시사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이란과의 종전 양해각서 체결을 하고 MOU 14개 조항 내용이 공개되면서 야당인 민주당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이란 공적 깎아내리기, 공화당에서는 신뢰할 수 없는 이란과의 협의라며 서로 다른 관점에서 비난을 하고 있는데요. MOU 협정 이란과 발효되자마자 후속 협상 국면에서 이란은 미국의 호락호락 물러서지 않겠다는 전략적인 태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60일간의 협상을 통해 이란의 비핵화 조치를 끌어내고
전쟁을 정당화해야 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계획이 순탄치만은 않을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MOU 타결로 유가가 떨어지고 있다는 점은 11월 중간 선거를 앞두고 유가 상승 억제에 주력해온 트럼프 대통령에게는 반가운 소식입니다. 18일 미 전국 평균 휘발유 가격은 갤런당 3달러 99센트로 집계됐습니다. 휘발유 가격이 소비자들의 심리적 마지노선인 4달러 밑으로 떨어진 것은 3월 말 이후 처음입니다. 이란 최고국가안보회의는 18일 종전 양해각서에 따라 향후 60일간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는 상선에 대해 통항료를 전면 면제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러면서도 호르무즈에 대한 통제권을 놓지 않으려는 메시지를 주고 있는데요. 해양사고를 예방하고 안전한 통항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전에 이란 당국이 공지한 지정 시간과 경로를 엄수해야 한다면서 안전지침 준수 상황을 바탕으로 점진적으로 해협 내의 통항 규모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기뢰 제거 등 해협의 안전 확보를 위한 다른 조치도 양해각서 규정에 따라 단계적으로 취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미 주류 크리스찬 미디어들이 전하는 소식입니다. 이미 기록적인 폭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미국 멕시코만 연안 지역에 2026년 대서양 허리케인 시즌의 첫 번째로 명명된 아서 폭풍에 남긴 잔여 세력이 또다시 심각한 홍수를 일으킬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로버트 F. 케네디 미 보건복지부 장관은 수요일 약물 중독과 정신질환 및 노숙자 문제 치료를 위해 7억 달러 이상의 새로운 자금을 지원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지원에는 이전 바이든 행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억제했던 종교단체의 참여도 포함됩니다. 그는 2000년 이후 약물 관련 사망으로 100만 명 이상의 미국인이 목숨을 잃었다며 어느 날 밤을 기준으로 조사해보면 미 전역에서 77만 명 이상의 국민이 노숙 생활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문제들은 서로 깊이 연관돼 있다고 말했습니다. 오리건주 당국은 한 기독교 상담사가 내담자의 성소수자 정체성을 인정하길 거부했다는 이유로 그에게 부과됐던 9만 달러에 가까운 벌금을 철회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오리건주 전문 상담사 및 치료사 면허위원회는 최근 프랭크 카네파를 상대로 제기했던 징계 조치 예고 통지를 철회하는 데 합의했습니다. 위원회의 철회 명령은 미 연방 대법원의 칠스 대 살라자르 판결을 근거로 했습니다. 당시 연방 대법원은 콜로라도 주가 면허를 소지한 전문가들의 미성년자 대상 성적 지향 변경 상담이나 성별 불일치를 겪는 아동의 생물학적 성별 수용을 돕는 행위를 금지할 수 없다고 8대1로 판결한 바 있습니다. 갤럽의 놀라운 새 데이터에 따르면 미국인들 사이에서 동성 결혼에 대한 지지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올해 지지율은 2022년과 2023년에 기록했던 최고치 대비 6%포인트 하락했습니다. 갤럽 보고서는 지난 20년 동안 LGBTQ+ 문제에 대한 지지가 상승세를 보였으나 이제 미국인들의 태도는 정체 상태를 지나 완만한 하락세로 접어들었다고 분석했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공화당 지지층에서 나타났는데 동성 결혼에 대한 지지율이 무려 18%포인트나 급락했습니다. 2021년과 2022년에는 공화당원의 55%가 동성 결혼을 지지했으나 현재 그 비율은 37%에 불과합니다. 무당파의 경우 지지율이 6%포인트 하락했으나 여전히 67%가 찬성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반면 민주당 지지층의 지지율은 87%로 사실상 변동이 없었습니다. 기독교 단체인 가족연구위원회의 토니 퍼킨스 회장은 동성 결혼이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부정적이고
광범위한 영향을 미쳤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면서 많은 사람의 견해가 바뀌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초기의 동성결혼 합법화 지지자들은 이것이 다른 사람들의 결혼 생활이나 더 넓은 의미의 문화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었습니다. 퍼킨스는 대다수 미국인은 대체로 내게만 피해를 주지 않는다면 상관없다는 식의 자유방임적인 태도를 보입니다. 그들은 동성결혼이 자신들에게는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단지 서로 사랑하는 두 사람이 결혼할 수 있게 되는 문제일 뿐이라는 말을 믿었던 것이죠 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어 하지만 10여 년이 지난 지금 우리는 이것이 훨씬 더 복잡한 문제임을 깨닫고 있습니다. 이는 미국 전역의 화장실 관련 정책에 관한 문제이자 학교에서 아이들에게 주입되는 사상, 그리고 학부모가 그 내용을 전혀 알지 못하는 상황에 관한 문제이기도 합니다. 라고 덧붙였습니다. 퍼킨스는 지지율 하락의 원인이 바로 이러한 요인들, 즉 당초 약속했던 범위를 넘어선 문제들에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특히 트랜스젠더 문제는 사태를 더욱 복잡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는 바로 그 점이 이 모든 사안에 대한 지지율을 떨어뜨린 결정적인 요인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계속해서 배경미 아나운서가 전하는 밴쿠버 캐나다 소식 들으시겠습니다. 밴쿠버 소식입니다. 밴쿠버 갈릴리 교회 청년팀은 지난 6월 7일부터 9일까지 체리스 캠프 컨퍼런스 센터에서 홀리 지일 민수기 25장 1절에서 13절 말씀을 주제로 청년 수련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수련회에서는 약 50여 명의 청년들이 참석해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열정을 회복하기 위해 함께 예배하며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캠프 집회에서 김광식 목사는 청년들이 날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예배자로 서야 함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자신의 죄를 발견하고 회개하며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순종으로 응답하게 된다고 권면했습니다. 둘째 날에는 바하브올 사건을 통해 드러난 이스라엘의 타협과 우상 숭배를 살펴보며 거룩하신 하나님을 경험한 백성은 비느하스와 엘리야처럼 세상의 흐름에 휩쓸리지 않고 하나님 편에서는 용기를 가져야 한다고 도전했습니다. 또한 무너져가는 세대를 위해 기도하며 부흥의 불씨로 살아가는 청년들이 되기를 권면했습니다. 지난 6일부터 김민철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나를 돌보는 마음 세미나를 시작으로 8일까지 1박 2일의 힐링 캠프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마무리됐습니다. 이번 행사는 국제생명 나무사역 토론토 지부가 주최하고 필그램 커뮤니티 처치 후원으로 진행됐으며 우울과 불안을 주제로 많은 참가자들이 함께 모여 자신을 돌아보고 회복을 경험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나를 돌보는 마음 세미나에서 김민철 원장은 우울과 불안이 단순히 의지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기질과 성장 과정, 관계 경험과 깊이 연결되어 있음을 설명했습니다. 또한 건강한 회복은 자신을 비난하는 데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데서 시작된다고 강조했습니다. 힐링 캠프에서는 소그룹 나눔과 치유의 대화, 기도와 묵상, 공동체 활동에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하며 자신의 삶의 이야기를 솔직하게 나누고 서로의 아픔에 귀 기울여 함께 울고 웃으며 깊은 공감과 위로를 경험했습니다. 무엇보다 이번 캠프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자신을 찾는 여정은 결국 하나님을 만나는 여정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창조하셨고 얼마나 사랑하시는 깨닫는 시간이었습니다. 힐링 캠프를 통해서 참가자들은 하나님께서 상한 마음을 만지시고 잃어버린 자신을 회복시키며 새로운 소망을 허락하시는 은혜의 자리에 깊은 감사를 드렸습니다. 지금까지 배경미 아나운서가 전하는 밴쿠버 캐나다 소식이었습니다. 그 밖의 미 국내외 소식들입니다. 미 상원은 18일 초당적인 주택법안을 압도적인 찬성으로 통과시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에 한 걸음 더 나아갔습니다.
상원은 이날 21세기 주택으로 가는 길 법안의 최종 버전을 통과시켰습니다. 부자들에게 거액의 일회성 세금을 걷어서 저소득층 의료보험 예산을 충당하자는 일명 억만장자 부유세가 캘리포니아주에서 투표에 붙여질 전망입니다. 일간 뉴욕타임스와 폴리티코는 18일 캘리포니아 주정부 국무장관이 억만장자세 도입을 추진해온 전미 서비스 노조서부 의료지부가 투표 상정에 필요한 유효 서명을 충분히 모았다고 공식 확인했습니다. 이에 따라 노조가 6월 말까지 이를 발의하면 올해 11월 억만장자세 도입 여부가 투표에 붙여집니다. 억만장자세는 최소 11억 달러의 자산을 보유한 캘리포니아 주민에게 자산의 5%에 해당하는 세금을 부과하는 내용을 골자로 합니다. 10억에서 11억 달러 사이의 자산을 보유한 사람에게는 좀 더 낮은 세율을 부과할 예정입니다. 세금은 일회성으로 메디케이드, 저소득층 의료보험 예산에 쓸 계획입니다. 억만장자세 도입 논의가 시작된 뒤 캘리포니아에서는 IT 기업 최고 경영자들이 세금을 피해 타 지역으로 빠져나가는 모습이 확인됐습니다. 민주당 소속인 게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마저도 억만장자세에는 우려의 목소리를 내왔습니다. 북가주 샤스타 카운티에서 우편 투표를 대폭 제한하는 주민 발의안 메저 B가 통과되자 캘리포니아 주정부가 집행 금지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메저 B는 현장 투표가 불가능한 불가피한 사유를 증명하지 못하면 우편 투표 용지 배부를 금지하는 내용이 골자입니다. 또 여기에는 투표 시 유권자들의 신분증 제시를 의무화하는 조항도 포함됐습니다. 주요 7개국 G7 정상들의 지원을 확인한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수도 모스크바를 겨냥한 대규모 공세를 벌였습니다. 공격 수위를 높인 우크라이나에 러시아가 즉각 보복을 경고하면서 5년째 접어든 전쟁은 또다시 위기 국면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미겔 디아스 카넬 쿠바 대통령은 미국의 경제 봉쇄뿐만 아니라 자국의 오랜 관료주의와 규제가 쿠바 경제의 발목을 붙잡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18일 현지 언론과 외신 보도들에 따르면 디아스 카넬 대통령은 이날 공개된 공산당 중앙위원회 임시전원회의 폐막 연설에서 현재 상황은 시급하고 필수적인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쿠바 공산당은 쿠바 경제의 개혁 개방을 골자로 한 비상경제 패키지 대책을 승인했습니다. 미국 연방상원 군사위원회를 통과한 내년도 국방예산 법안에 전쟁부 장관에게 전시작전 통제권 전환 이행을 위한 로드맵을 정기적으로 보고하도록 한 내용이 담긴 것으로 18일 확인됐습니다. 한국 정부가 전작권 전환에 속도를 내는 가운데 미국 의회가 전환 이행 과정을 보다 면밀히 들여다보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어서 향후 관련 논의에 미칠 영향이 주목됩니다. 미국을 방문 중인 황교안 자유와 혁신 당대표가 미국 보수 진영의 가장 큰 영향력을 가진 것으로 알려진 스티브 배넌의 팟캐스트 워룸에 출연해 현 한국의 상황에 미국의 직접적인 개입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워룸 측은 이날 방송의 제목을 중국 공산당이 한국을 도둑질했다로 잡았습니다. 한국에서 벌어진 부정선거로 인해 한국이 중국의 속국이 돼 가고 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고 NNP 뉴스는 보도했습니다. 황 대표는 여러 루트를 통해 이런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고 밝히면서 대한민국과 미국이 정말 큰 틀에서 자유민주주의의 미래를 만들어가는 동맹, 참 동맹, 혈맹이 되길 바라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한국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 부실 관리가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자체 조사 결과 지난 대선 당시 타인의 선거인 명부에 서명한 사례 또한 2,000건이 넘었다고 집계했습니다.
하와이주 관련 소식들입니다. 미주 한인재단 하와이가 주최하는 헤리티지 베이스볼 게임이 열립니다. 그 밖에 교회 공지사항 최사라 진행자가 리포팅합니다. 100년 전 야구공 하나로 조국의 독립과 계몽을 외쳤던 하와이 청년들의 뜨거운 열정이 역사적 언약의 땅 하와이에서 그대로 재현됩니다. 미주 한인재단 하와이가 주최하는 광복 81주년 기념 헤리티지 베이스볼 게임 2016이 오는 6월 21일 일요일 오전 11시 호노룰루 카트라이트 네이버후드 공원에서 개최됩니다. 1923년 당시 하와이 YMCA 한인 야구단은 단순한 스포츠팀을 넘어 야구 경기를 통해 독립운동 자금을 모으고 민족을 깨우던 행동하는 독립운동단이었습니다. 이들이 고국을 방문해 모은 기금은 한인 기독학원 설립으로 이어졌고 이는 훗날 한국인하대학교 설립의 모태가 되었습니다. 이번 대회는 그동안 역사 속에서 크게 조명받지 못했던 스포츠 기반 독립운동의 서사를 복원하고 과거의 독립정신을 오늘의 문화와 공동체 유산으로 확장하기 위해 기획되었습니다. 특히 이번 대회에서는 경기장을 찾는 관중들을 위해 특별한 이벤트가 마련됩니다. 후원사인 에어프레미어가 협찬한 인천 왕복 항공권 경품 추첨이 진행되어 현장을 찾은 동포들에게 뜻밖의 큰 기쁨과 설렘을 선사할 예정입니다. 이번 대회는 현장 열기에 그치지 않고 역사적인 다큐멘터리로 제작되어 안방극장을 찾아갑니다. 다큐멘터리는 KBS를 통해 광복절 주간인 2026년 8월 4일 화요일 오후 10시 본방송, 8월 15일 토요일 재방송이 예정되어 있으며 하와이 현지 KBFT TV를 통해서도 8월 15일과 16일에 걸쳐 특집 방송될 예정입니다. 또한 이번 행사를 기점으로 향후 2년간 대대적인 모금 활동이 전개됩니다. 모아진 기금은 오는 2028년 한인 이민 125주년을 기념하여 마키키 디스트릭트 공원 내에 한국 전통 정자를 건립하는 데 사용됩니다. 마키키 공원에 세워질 한국정은 향후 하와이 한인 이민 역사와 독립운동 정신, 그리고 한미 문화 교류를 상징하는 뜻깊은 역사 기념 공간이 될 전망입니다. 소리엘과 함께하는 나눔 찬양 콘서트. 오는 6월 21일 주일 오후 4시 와이키키 한인교회에서 소리엘과 함께하는 나눔 찬양 콘서트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찬양자는 소리엘 대표 장혁재 목사입니다. 장혁재 목사는 10,000회 이상 국내외 공연을 했고 55개국 해외 공연을 했습니다. 대표곡으로는 야곱의 축복,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새벽 이슬 같은, 나로부터 시작되리 등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을 초청하니 오셔서 함께 찬양하는 중에 영혼을 새롭게 하는 시간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교회 주차장은 지하에 있고 무료입니다. 와이키키 엠버서더 호텔과 ABC 스토어 사이 424 쿠아무우 스트리트에 있습니다. 전화는 808-371-1214. 교회 웹사이트는 waikikiKoreanChurch.com입니다. 계속해서 하와이 로컬 언론들이 전하는 소식들입니다. 관계 당국은 마노아 지역이 다가올 비상사태에 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번 조치는 지난 3월 코나로 폭풍으로 인해 폭우가 쏟아지면서 주택과 학교가 침수되는 피해를 입은 데 따른 것입니다. 수요일에는 노엘라니 초등학교에서 관계 포럼이 열렸습니다. 주최 측은 이번 행사가 기상 관련 비상사태나 기타 공공안전 위협에 대비하기 위한 정보를 제공하고 최근 발생한 침수 사태를 통해 얻은 교훈을 되짚어보기 위해 마련됐다고 밝혔습니다. 주민들은 피해 복구 작업을 이어가는 한편 마노아 하천의 수위 측정 시설과 경보 시스템을 개선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매장에 가보면 투명 플라스틱 케이스 안에 잠겨 있는 상품이 부쩍 늘어난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이제는 코나 커피 제품도 그 목록에 추가해야 할 것 같습니다. 커피 관련 업체에서 파트타임으로 일하는 미첼 기무라 씨는 잠금 장치를 해두지 않으면 문제가 생긴다고 말했습니다.
스팸, 메카다미아넛, 고가 샴푸 등 다른 품목들도 이와 같은 과정을 겪어왔습니다. 게다가 절도에 따른 처벌도 도둑들을 막지 못하고 있습니다. $750 미만 상당의 물품을 훔치는 행위는 경범죄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낯선 사람이 파는 저렴한 커피가 있다면 어딘가에서 훔쳐온 물건일 수 있으니 사지 않는 편이 좋습니다. 라고 기무라는 말했습니다. 만약 그런 커피를 산다면 결국 이 고질적인 문제를 부추기는 셈이 되니까요. 호놀룰루의 커뮤니티 정원 2곳에 안전 및 보호시설이 확충될 예정입니다. 시 공원관리국은 마키키 지구공원과 알라와이 동네 공원 내 커뮤니티 정원에 높이 6피트의 울타리를 설치하는 공사를 시작합니다. 공원관리국은 마키키 정원의 울타리 설치 공사는 6월 22일 월요일에, 알라와이 정원 공사는 6월 30일 화요일에 각각 시작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시 당국에 따르면 두 정원 모두 지역 주민들이 무단 출입자에 의한 기물 파손, 절도, 안전 문제 등을 빈번하게 겪어 추가 울타리 설치를 요청했습니다. 시는 기상 여건이 허락한다면 두 프로젝트 모두 2026년 가을 초에 완료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런가 하면 오아후 섬 전역에서 임시로 물을 공급할 수 있도록 고안된 장비가 도난의 표적이 되면서 관계당국이 장비 손실 증가와 불법 용수 사용 문제로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상수도국은 상수도관이 직접 연결되지 않은 지역에서 식수가 필요할 경우 건설 현장이나 공공행사, 비상 상황 등에 사용할 수 있도록 임시 계량기를 대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당국에 따르면 철저한 보안 조치에도 불구하고 일부 장비가 도난당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하나를 교체하는 데는 약 $3,000의 비용이 드는데 상수도국은 일단 설치가 완료되면 해당 장치를 보호할 책임이 허가 소지자에게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와이 주 당국은 여행과 관련된 새로운 댕기열 바이러스 감염 사례를 확인해서 보고했습니다. 하와이 보건부는 해당 감염자가 하와이 거주자가 아니므로 주정부의 공식 집계, 현재까지 총 5건인데요. 이 공식 집계에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보건부는 해당 지역에 대응팀을 파견해서 현장 점검을 실시하고 관련 안내 자료를 배포하며 모기 방제 조치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보건부는 해당 감염자가 댕기열이 흔하게 발생하는 지역을 여행하던 중 감염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 방문객은 현재 하와이를 떠난 상태이며 사람에서 모기로, 모기에서 사람으로 전파될 수 있는 감염력 또한 없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주일 오전 알라모아나 인근에서 발생한 총격 사건으로 사망한 남성의 신원이 확인됐으며 용의자에게는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호놀룰루 검시관실은 사망자를 와이아와에 거주하던 23세 남성 자션 K. 웨이크필드로 확인했습니다. 경찰은 수요일 37세의 디토르 실험을 2급 살인, 1급 살인 미수, 그리고 권총 불법 소지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총격 사건은 주일 오전 5시경 키야모쿠 거리와 카피올라니 대로 교차로 인근에서 발생했습니다. 2023년 마우이 산불 피해자들은 수요일 총 $40억 규모의 포괄적 합의금 중 자신이 받을 수 있는 금액을 명시한 통지서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75세의 샌퍼드 힐 씨도 합의금 배분액을 기다리고 있는 약 22,000명의 피해자 중 한 명입니다. 힐 씨는 힘든 시간이었다고 말했습니다. 청구인은 해당 금액을 수락하거나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30일의 기한을 갖습니다. 글로벌 투데이를 마칩니다. 예수님 안에서 평안하세요. 샬롬.